대통령은 이제 차려진 밥상에서 이제 숟가락만. 저렇게 많이 간다고? 아, 대통령이 여기는 오지 마 하면은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대변인, 인성열 대변인 수준으로 지금. 아니 그건 모든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2인 1실이에요. 각봤습니다. 오, 최고인데? 동아일보 유튜브의 새로운 콘텐츠 정치 TMI 시작하겠습니다. 와. 법정노동의 황영준 선배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선배. 19년 차 또 법조 정치 오래 취재를 하셨던 베테랑이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사실 정치부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주로 산업부, 문화부에 많이 있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알못이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정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컨셉이 TMI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되나? 라고 이제 신문사는 안 다룰 법한 것들을 또 뽑아내서 제공을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 인턴, 정치외교학과 인턴을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최하연입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정알못이에요. 그래서 정외과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좀 되게 부담스러운데 모르는 만큼 더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TMI가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과도한 정보, 이런 것들 저희가 TMI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사소한 정보들, 엉뚱한 행동들, 이런 게 온라인에서 밈처럼 퍼지면서 거기에 이제 TMI라는 설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그리고 메인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정말 소소하고 디테일한 정보들을 저희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따리 푸실 준비 되셨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정치 TMI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셋의 TMI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배 먼저 오늘의 TMI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TMI,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이걸 쓰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재스럽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색깔도 너무 아재 같고 속 들어오네 갑자기. 아니 이게 지갑도 이렇게 되고 너무 편해서 사실은 이 핸드폰 케이스 쓰고 나서부터는 아예 지갑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너무 편한데 젊은 여성분들이 이게 너무 아재스럽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사실 안 쓰는 케이스여가지고 부모님도 안 쓰시는 최인턴의 TMI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동아일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좋아하셨는데 제가 이제 동아일보 유튜브에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동아일보 신문도 구독을 하세요? 네. 와. 동아일보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할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한 명 확보. 이제 알려드려야죠.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라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의 TMI는 아침 식단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아침에 뭐 먹었는지? 안 궁금한데. 안 궁금해요? 그게 TMI 정말 진짜 안 궁금한 게 TMI잖아요. 제가 약간 저속 노화를 시작해가지고 아보카도랑 통밀빵을 먹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셋 다 TMI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정치 TMI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사실 첫 주제를 뭘로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가장 이제 베일에 감춰진 공간, 바로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순방 얘기를 좀 오늘은 풀어볼까 해요. 선배도 정치인들 또는 대통령 따라서 순방 많이 가보셨죠? 한번 가봤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거의 순방을 못 갔어요. G7 열렸던 21년 6월이었는데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렇게 일정을 한번 갔다 왔고,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원전 수주 위해서 이제 체코 순방 한번 갔었고, 11월 달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서 페루 리마하고 G20 정상회의가 바로 이어서 열렸거든요. 브라질 리우데제네이루 남미 순방을 갔었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빵 터져서 그 뒤로는 이제 못 갔죠. 네. 기자들이면 순방을 많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자 중에서도 정치부 중에서도 사실 또 청와대를 출입해야만 순방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를 출입한다고 해서 모든 청와대 출입 기자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드문 기회인데 좀 많이 아쉽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순방을 제 기억으로는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나가셨던 것 같아요. 한 해 대통령 순방이 몇 번을 간다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는 4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G7 때 캐나다 갔다 왔고, 일본 간 거, 그다음에 일본 가면서 미국 찍고 왔고, 유엔 총회 열린 뉴욕 갔다 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 따져보면 첫 해 4번 갔다 왔고, 윤 전 대통령도 5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몇 번은 꼭 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대통령 순방은 최근에 본 것처럼 이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위에서 특정 국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G7이니 G20이니 APEC이니 이런 주요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국빈 방문 초대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국빈 대우 받으면서 간 김에 인접한 국가들 이렇게 한 번씩 묶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저희 교수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수업을 째고 여행 가면 막 자유 해방감 너무 좋잖아요. 대통령들도 이제 순방을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느 날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정 때문에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관세 협상도 해결해야 되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단 말 그대로 환심도 사야 되고 우리 관계를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겠죠. 근데 대신에 뭐 다른 좀 다자회의나 덜 중요한 국가 같은데 국빈 방문으로 간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겠죠.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기자 입장에서 순방 가는 게 좋을지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간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도 빡세고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사 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들죠. 전 그것도 궁금한데 대통령 이제 취재 기자들은 순방 인원이 좀 정해져 있는 건지 뭐 전부 다 가는 건지 뽑아서 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용산이든 청와대든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단이 있어요. 말 그대로 풀 취재에 들어가는 풀 기자단하고 비풀 기자단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안상 이유 때문에 대통령 행사에 이제 모든 기자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풀로 정해서 취재를 가는 건데 순방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저 그때 뭔가 그때 MBC처럼 대통령이 여기는 오지 마 하면은 뭐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사실. 전례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국 회사 비용으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가긴 갔군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사실 수소도 구할 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자들은 다 한 군데 몰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보가 브리핑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받은 거니까 사실 가는 게 별로 의미는 없었겠죠.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순방 기자단을 꾸리는데 그럼 비용도 대통령실에서 다 지불을 하는 건가요? 그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각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예전에는 뭐 청와대가 일부 부담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아마 언론사 자체가 뭐 20개, 30개 조금밖에 없던 시절이고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는 이제 언론사 부담으로 바뀌었고 노무현 때부터 100% 자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남미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얼마 정도 내셨습니까? 제가 낸 건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낸 건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2천만 원 가까이? 1,900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가셨죠? 아마 6박 7일이었던 것 같아요. 6박 7일에. 그때 비행기 값만 한 5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비용이 비싼 게 호텔에다가 이제 그 프레스 센터를 차리고 이제 컨퍼런스 룸 같은 거 큰 데를 빌려야 돼요. 그게 봤더니만 400, 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비용만. 아무래도 호텔 값도 비싸고 호텔 값만 한 5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호텔은 대통령이랑 같은 호텔에 묵으시나요? 보통은 다른 호텔이에요. 네. 기자단하고 뭐 일부 참모진들 있고 본부는 이제 따로 있는 거죠. 2인 1실이에요. 각방 씁니다. 아, 각방? 최고인데? 아니, 제가 산업부를 출입을 좀 길게 했었는데 산업부도 좀 출장이 많은 부서잖아요. 근데 한 번 2인 1실을 줘가지고 약간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다르네요. 그래도 대통령실이 다르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제 기자들 순방 비용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비싸다 약간 이런 반응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네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또 세금으로 쓰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역시 세상에 공짜는. 날로 먹으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순방하면 제일 좀 궁금한 게 1호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그 1호기에 기자들도 다 같이 타는 거잖아요. 전용기 안이 어떻게 이제 나눠져 있는지. 그것부터 좀. 기종이 뭐 보잉 뭐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대한항공에서 쓰는 거랑 같은 기종이고 대신에 이제 앞칸 부분이 개조가 돼 있어서 맨 앞에는 대통령 전용 공간이 있고 비즈니스석 시작되는 부분 정도부터 앞에가 이제 참모들 타고 저희는 이제 이코노미석 있는 데부터가 이제 뒤에 타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 할 때 이렇게 단상 있고 대통령실 마크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행정관들, 경호처 직원들 부분들이 있죠. 저는 잘 그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하여튼 미란기보다 한 조금 공간이 한 10cm 정도 넓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도 다리가 기시니까
대통령이랑 영부인은 맨 앞에 1등석을 이제 타고 가시는 그러니까 아마 1등석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고 아니야 그냥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회의실도 있고 뭐 침실도 있고 뭐 저는 사실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매트리스 같은 것까지도 들고 탈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매트리스 뭐 가져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뭐 허리도 그때 뭐 불편하시다고 하고 저는 그게 뭐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기 들고 다녔다는 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쵸. 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도 들고 갈 수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 10팩 들고 타는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워낙 대통령이 이제 소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얘기가 대통령실에 들어간 고위 참모 분이셨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당선인 시절에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자기 집에 제일 비싼 한 7, 80만 원대 와인을 일부러 꺼냈는데 그거는 입에 대는 둥 만 둥 하다가 갑자기 소맥을 찾다래요. 그래서 가시는 동안에 그걸 먹었을 것 같진 않고 가서 이제 뭐 좀 끝내놓고 아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럴 때 참모들이랑 먹으려고 가져갔든지 돌아올 때 잠도 안 오고 하니까 뭐 했던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TMI 인데. 그 저희 대변인, 윤석열 대변인 수준으로 지금. 아니 그건 모든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실은 기자단 그 순방 가면은 소주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먹을 수 있게. 그거는 이제 정권 상관없이 뭐 대부분의 정권에서 그렇게. 그렇죠. 그것도 약간 이제 기자들의 편의 같은 거죠. 가면 대통령 참모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저녁에 술 한잔 하고 그런 건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먹기도 하고 어디 술방 만들어가지고. 아, 술방. 어디 호텔방 누구 거 하나 잡아가지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순방을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취재도 있지만 그런 데 가서 만나면은 친교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트워크도 좀 쌓고 라고 또 이제 포장을 지금 하는데. 그런 데서 만나야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라포도 형성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는 장면은 두 정상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악수하는 장면 이런 것만 보게 되고 순방을 다녀오면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성과 없이 오면은 빈손 외교라 그러고 뭐 외유하다 왔냐 이렇게 욕 먹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얻어낼 수 있는 것들, 합의할 수 있는 것들 사전에 이제 외교부에서 조율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이 가서 정상들 만나서 그냥 도장 꽉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치 안보적으로는 정상회담 통해서 기본적으로 동맹 관계 강화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관계 복원하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기업인들 대동해서 뭐 투자나 어떤 수주 계약 성사시켜서 오기도 하고 국제 무대에 또 대통령이 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도 있고 복합적이네요. 여러 가지 의도가 들어있는 거네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친구 세코도 따라갔다 오셨잖아요. 원전 수주 할 때. 근데 그게 최근에 되게 논란이 됐잖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좀 이렇게 과도하게 양국의 협정을 진행을 한다거나 포장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생기죠. 왜냐면 그때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워낙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원전 수주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정해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성사를 시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중에 드러난 거겠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번에 몇십억 불짜리 수주 따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지지율도 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그랬고 그때 체코 원전 수주한 거. 당시 현장에서는 이 계약은 조금 퍼주기식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지적들도 있었죠. 그런 인상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사실 저희가 뭐 계약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뭔가 국회 통해서라든가 의원들이 자료도 받아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낌새는 있지만 근데 어떻게 뭐 확증은 없는 거잖아요. 다자나 양자 회담처럼 시간도 짧고 연달아서 하는 회담들도 좀 실제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상들 간에 이제 관계를 쌓고 서로 일단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하여튼 얼굴 봐야지 일단은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로 친분이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아니면 직접 가서 또 해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만으로 사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뭐 어떤 현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지원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것 좀 많이 팔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은 이미 해외 동포들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동포 간담회도 대통령이 많이 하거든요. 재외동포의 권리 증진이나 보호, 기업 투자 얘기할 게 뭐 무궁무진하죠. 네.
그럼 기자님도 정상회담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잘생긴 젊은 그 누구 총리 있었잖아요.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정할못이라서. 거기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정상회담 할 때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그때 뭐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세바스티안 쿠르츠. 맞아요. 지금은 근데 이미 잘렸어요. 이미 잘렸어요? 또 뭔가 논란이 있었네요, 이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로 보는 순방은 대통령의 이제 외교 무대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그 뒤에서 이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미리 다 세팅을 공무원들이 다 해놓고 나서 대통령은 이제 차려진 밥상에서 이제 숟가락만. 꼭 그렇게 하면 올 수 없는 게 어쨌든 대통령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포 형상하고 하는 데서는 본인의 또 특유의 어떤 뭐 쪼찌나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하시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크고 작은 TMI들 들어봤는데 오늘 들은 TMI 중에 최 인턴이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TMI 뭐예요? 하나씩 꼽아볼까요? 저는 사실 같이 따라가시는 기자분들까지 다 세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오해입니다. 네, 회사에서 내주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그 전까지 좀 불편했어요. 아니 너무 불편하진 않았고 이런 느낌으로. 저렇게 많이 간다고? 이렇게. 저거 다 헬스인데 저렇게 많이 간다고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꼭 알려드리세요. 자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